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4일인데요. 오늘은 어제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 저희가 스윙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한 4종목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보이는 것은 이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뉴트리.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12월 작년에 4분기죠. 작년에 4분기가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상 반영이 안 돼서 다소 아주 명확한 부분, 좀 더 전망을 바라보기는 조금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나와 있는 종목을 재무제표를 기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림상은 차트상은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은 제가 보는 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일반 차트에 요 까만 선은 그냥 제가 그 추세선입니다. 자동 추세선.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요 자동 추세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자동 추세선에 보면 제가 60일 체크해 놨잖아요. 열애 60일째 기준 이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이제 그 이평선은 지금 이제 정배일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사의 날개라든지 어떤 신호라든지 어떤 또 이런 부분들을 뭐 기준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보는데요. 그러면 재무제표상은 어떻게 좀 돼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인데요. 이는 제가 그 미리 좀 분석을 그러니까 수치를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가로 보면 27,800원이 되어 있고요. 분기 EPS는 446을 되어 있을 것이고 분기 EPS와 BPS는 7,953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근데 이게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지금은 꽤 많이 높죠. 그런데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6,330을 보는데 지금 현재가가 27,800원이니까 다소 많이 상회되어 있는 거죠.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럼 뉴트리가 실로 저가로 돼 있을까? 종목으로. 저가 종목일까? 보면 연간 장애국 앞에 보면 132억이고, 현재 시총이 2,533억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이런 지금 2,400억 정도인데 이게 시총이 이제 좀 높은 상태입니다. 보면. 그리고 PSR도 보면 제가 뭐 매출액을 나눠 보면 이게 1 이하면 좋은데 2.1이잖아요. 이것도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뭐 현명한 투자자 방법으로 분석하고 에스림이라고 그 서경훈인가요? 사경훈인가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또 분석법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든 것보다 남이 만들어준 부분을 제가 응용을 해서 약간 변형을 하거나 추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다른 분이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게 그 매출액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네이버에 보면요. 네이버를 한번 끌고 와 볼게요. 네이버에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금융에 뉴트리라 치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종목 분석, 업종 분석에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그 주 재무제표 이게 매출의 영업 대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싹 풀려다가 여기에 갖다 엮고요, 매출액 엮고 보이시죠? 지금 이제 여기가 제 매출액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제 부채 부분이니까 똑같은 종목 분석에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투자 지표에 가보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안정성. 그거 보면 부채 비율,
자, 여기서 보면 전년동기에 쭉 보면, 그죠? 부채 비율이 12%, 뭐, 유동부채율, 순수 비율 쭉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는 몇 개 안 되죠? 이게 해봐야 몇 개인가요? 한 10개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정도의 폴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재무제표가 이제 또 이렇게 자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랑 똑같습니다. 지금요, 보시면, 네이버에 보면 여기도 재무분석상에 보면 여기 있죠, 이거. 자산 총계 쭉 이렇게 저까지 우선주까지거든요. 자, 이것을 그대로 보면 이 마지막 내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우선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우선주로 끝납니다. 우선주로 끝났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불러다가 계산을 하면 여기에 나와 이와 같은 숫자를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해 올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현명한 투자 봐도 17,000원 정도로 보는 거고, 이는 13,000원 정도 보는데 27,000원 같은 꽤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차트 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상당히 좋은 자리로 보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얘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재무제표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여러 가지 뭐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해도 부부이다. 그런데 이게 또 현재 퍼를 한번 보고, 현재 퍼가 보시면 여기 뭐 수치를 보니까 26점 얼마로 나오는데요. 현재 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보면 있죠. 키움 현재가를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이게 26.33이네, 그죠? 퍼가 26.33인데, 이게 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좀 낮으면 좋다. PER이, 그죠?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게는 굉장히 높아요. 이 높은 건 뭘까? 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는, 가격이 높지만, 내가 미래를 보는 가치선으로 볼 때는 현재로는 주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는 더 나을 수 있다. 즉 PER을 더 높게 주고로도 내 지금 현재 매수하겠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렇게 이론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분석하는 여러 교과서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데 비하면 어떤 부분이 조금인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런데 PER이 높다 할 때는 또 아까 조금 전에 역으로 누군가는 비싼데 매수를 하겠다 이런 게 있을 때 차트 형태가 약간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물량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현재로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씩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올릴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주포가 될 수 있었던가, 거래량을 보면, 이게 굉장히 올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가지고 있던 분, 여기까지 매수를 하신 분은 우리가 속칭 말할 때는 뭐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이 종목이 아마 상승 여력이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텍인데요. 자, 바텍도 보시면 이 추세선을 지금 이제 요 위에도 추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를 이렇게 상승을 하면,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주면 참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행보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고요. 현재로 신호들이 여기 조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앞에는 강한 매집 세력을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매집을 크게 했던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또 여기 한번 했고요. 이 중간에 또 한번 했네요. 이 정도,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평가될까 한번 또 조금 전에 분석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종목을 그걸 해놨거든요. 바텍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바텍은 잘 보시면 현재 주가가 보시면 26,050원을 되어 있을 거예요. 분기 EPS가 137이고 18,000 이렇게 하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6,000원인데 이 종목도 25,000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분석해 보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 높다? 이렇게 판단되겠죠. 근데 그러게 되면 이게 현명한 투자자 방법으로 하면 이 종목은 한 51,000원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에스림이라고 하는 건 4만원까지 할 수 있는 이 두 부분이 신뢰도가 어떤 때는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PSR이라고 하는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3807에 요거 잘못됐네요. 3870을 하면 네. 그리고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매출액을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연간 별도로 해서 보면 매출액도 이제 좀 잘못되어 있군요. 여기 보니까. 자, 바텍은 매출액이, 작년 거네,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다 합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상당히 좀 높은 편에 해당하긴 하네요. 지금 이것도. 바텍이. 지금 현재, 바텍도 약간 일단은 예스림 같은 경우에는 51,000원 이런 부분까지 이 분야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건지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보가 계속 이 부분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부분까지도 아마 행보를 해준다면 뭐 조금 더 내려오면 조금은 더 요 라인까지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여기 행보를 해주고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은 뭐 거래량이 좀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개념으로 좀 길게 보고 간다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바텍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여기 이제 신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번 또 신뢰도 부분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이로 코리아인데요. 하이로 코리아도 지금 보시면 잘 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트 여기는 참 그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뭐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죠. 다 뭐 그러나 이제 차트의 거래량이 이렇게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매직 구간이 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종목은 인의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이로코리아를 한번 또 좀 전에 본 것처럼 불러다 보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인데요. 하이로코리아도 보시면 지금 현재 15,250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16,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 짧은 겁니다. 이건 스윙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표가는. 미래를 봤을 때는 24,000원 정도 보는데 이 현명도 42,000원까지 보네요. 보니까 이는 이제 스윙이니까요. 또 에스림은 단기적으로 13,000원 이렇게 가도 낮게 좀 평가를 해보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총이 지금 이래 보면 지금 2천억 정도가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시총적으로 보게 되면 한 여기 2,200억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시총이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좀 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되면, 저번에 이게 아마 하이로코리아를 한번 설명을 한 것 같네. 여기 이만큼, 여기에 들어왔을 때, 요 캔들이 들어왔을 때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행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하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저도 뭐 종목을 계속 그래서 언제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렸는지는 이렇게 조금 흔적을 남겨놓는데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보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가 뭐 이 자동 추세선은 여러 가지 써볼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이제 상회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승을 이렇게 밑에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위에 저항대를 계속 뚫고 나간다는, 돌파한다는 건 참 좋은 징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를 한번 또 좀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론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죠? 이게 아마 좀 그거 했을 거예요. 한번 치면은 나옵니다. 이거. 자, 추세선 스페이스바를 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쭉 앞에 앞쪽부터 이렇게 기준선이 라인이 이렇게 고점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파트론은 지금 이제 고점 부분을 위쪽에 다 이렇게 안착이 좀 했어요. 그죠? 그럼 제가 보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굉장히 여기가 상당히 좀 뭔가 신호등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 종목은 약간의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종목이죠. 파트론은. 그러면 이 파트론을 재무제표상 분석하면 또 어떤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파트론인데요. 자, 이 종목 현재가는 11,500원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200원 정도, 한 300원, 거의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한 위치에 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죠. 얘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현명 투자자라는 어떤 기법, 또 에스린 발트는 8,500원과 17,000원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이 17,000원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각을 이렇게 탁 드러내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시총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예상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가는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재무제표상으로 조금 전에 뭐 이렇게 막 불러다가 막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어떤 이 신호 부분들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하려고 하죠. 자리가 좋거나,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 안 하면 이게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신호라든지, 조금 전에 이거 보셨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종목을 스윙의 관점으로 지금 살펴본 겁니다. 단타로 하는 개념이 오늘 종목, 내 종목은 아님을 잘 좀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주로 이제 신호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올려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봐야 되나? 올리면, 이 선을 한번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나타나는 거. 자, 이 신호가 이렇게 이제 여기 핑크색의 신호가 나타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핑크색이 나타나고 나서 어떤 행상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거는 뭐 했던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하방하면서 이게 원래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 정배열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121선, 뭐 60일, 20일 최소한 정배일 정도는 돼야 된다. 이는 정배일 구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최근에 그냥 우리가 뭐 어제 코스피 많이 올라갔던 거 한번 볼까요? 동방.
자, 동방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잘 봅니다, 유심히.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한 선은 또, 아까 제가 보는 건 또 다른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OCI 같은 경우도 여기가 신호가, 여기가 신호가 들어오고, 상승을 주도했고요. KCTC 볼까요? KCTC도 여기에서 여기는 KCTC는 여기가 왔을 때 이미 설명을 드렸네, 보니까. 여기에 왔을 때 줄을 이렇게 길게 끄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설명도 오늘도 보면 파트런도 이제 전혀 어떤 그건 아니고, 약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수용을 하면 어떨까? 그죠? 바텍도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밑에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죠? 이건 정배열 부분이네요. 여기는 정배이네요. 자,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부분들 다 보고 동서 다 코스피입니다. 이런 그죠? 키다리, 오니번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코스피만 보면 또 그냥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뭐 이수앱. 자, 이거는 여기 오고 나서 뭐 갑자기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간만으로 볼까요? 얘는 자 밑에 넘네, 그죠? 저 끝머리에서 이거는 한 실패했네, 그죠? 요거는 실패했다, 그죠? 이거는 10개 중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대원 미디어 이런 게 보시면 여기에 신호가 나오고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보시죠. 이 추세선 있잖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딱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을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한 뒤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핑거 볼까요? 핑거는 뭐 최근에 상장을 해놨으니까 SM 라이트 보겠습니다. 디자인인가요? SM 디자인 라이프.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요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호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 유로 볼까요? 유로도 여기 터지고 나서 지금 요 자동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네요, 그죠? 수산 아이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추세선을 보여주죠. 여기에 추세선 부분에 근접해서 신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신호가 어느 정도는 이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 신뢰도 부분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전 여기서는 뭐 강세 약세도 두고, 이면 노란 선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많은 걸 갖다 판단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차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충분하게 요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고, 조금 전에 뭐 제가 분석을 막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석들을 정상적으로 하면 제대로 된 삼성전자나 뭐 코스피 우량주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들은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어떤 이런 정비를 하는 구간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 들어온다든지, 이 신호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올라가기 전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4종목 정도는 조금 잘 살펴보시면 스윙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종목을 길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떤 형식으로 흘러갈지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하고 최대한 이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시간 동안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종목 있으면 가지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